어르신의 건강과 행복을 위한 가장 든든한 노인복지시설을 만들어가는 케어스토리 강성만 국장입니다. 이번 교육에서는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 공동생활 가정 서비스 제공의 핵심인 장기요양 급여 제공 기록지의 모든 것을 여러분께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장기요양 급여 제공 기록지, 얼마나 중요한 서식인가는 여러분들께서 더 잘 알고 계시죠? 얼마나 중요한 서식이면 시설에서 작성한 장기요양 급여 제공 기록지를 보호자분들에게까지 제공하도록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호자분들께서도 반드시 알아둬야 할 정도로 매우 중요한 서식이죠. 장기요양 급여 제공 기록지는 시설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의 모든 내역을 기록한 서식으로서 매일 시설에서 제공하는 장기요양 서비스 내역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기록지기에 보호자분들께서는 바로 이 장기요양 급여 제공 기록지를 통해 부모님을 모시고 있는 노인요양원에서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지를 매달 확인할 수 있는 소식지가 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설에서는 장기요양급여 제공 기록지를 단순히 보호자분들께 제공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장기요양급여 제공 기록지가 어떤 것이고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보호자분들께 교육을 통해서 안내해 드릴 필요도 있겠죠. 동시에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 공동생활 가정에 종사하시는 분들이라면 또 부모님을 노인요양원에 모시고 계시는 보호자분들이라면 이렇게 중요한 장기요양 급여 제공 기록지의 용도, 구성, 내용, 작성법 정도는 반드시 알아두어야 하겠습니다. 자, 그럼 별표 5개, 아니 별표 10개만큼 중요한 장기요양 급여 제공 기록지를 지금부터 살펴보시겠습니다. 자, 이제 보시는 서식이 장기요양 급여 제공 기록지고 시설급여와 단기보호 기관에서 같이 사용하고 있는 장기요양 급여 제공 기록지입니다. 이제 시설급여와 단기보호는 입소시설의 성격을 같이 갖고 있기 때문에 이제 시설급여는 입소시설이죠. 근데 단기보호 같은 경우에도 입소시설의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두 시설이 같이 사용하는 것이 바로 이 시설급여 단기보호 장기요양급여 제공 기록지가 되겠죠. 이 장기요양급여 제공 기록지는 지금 개정이 19년 9월 27일자로 지금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에서는 2019년 9월 27일자로 된 장기요양급여 제공 기록지를 사용하셔야 되는데 2019년 6월자로 한번 바뀌었었죠. 그래서 6월에서 지금 9월로 다시 날짜만 변동됐지 거의 내용은 동일합니다. 그러나 어쨌든 개정이 9월 27일 날 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내용은 동일하다 하더라도 상단에 개정된 내용이 이 일자가 있는 서식지로 사용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부분으로 안내를 드립니다. 먼저 작성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이 장기요양 급여 제공 기록지는 먼저 전체적인 내용을 좀 살펴보시면 서두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시설에서 제공하는 모든 서비스의 내역들을 한 장의 페이퍼로서 3일간의 이제 단위는 3일로 되어 있잖아요. 근데 한 장의 페이퍼로서 시설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의 내역, 전체적인 서비스 내역을 한눈에 볼 수 있는 그런 서식지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시설을 만약에 폐업하게 될 때에도 이 장기요양 급여 제공 기록지를 건강보험공단에 이관시키도록 법으로도 되어 있기 때문에 그만큼 중요한 서식인데 이 서비스 전체 내역을 다 볼 수 있기도 하기 때문에 이 장기요양 급여 제공 기록지가 갖는 용도가 분명히 확실하다라는 것이죠. 그 용도를 지금 노인 장기요양보험법에서는 어떤 부분으로
용도를 규정 지은 거냐면 시설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의 모든 내역을 이 장기요양 급여 제공 기록지에 담아서 시설에서 이런 서비스들을 제공했다라는 부분으로 증빙 자료로서 활용을 하는 것이 첫 번째이고요. 두 번째로는 이런 서비스들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 한 장에다 다 담고 있기 때문에 이 장기요양 급여 제공 기록지를 보호자분들에게 제공함으로써 시설에서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 내역에 대한 보호자분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주고 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시설에서는 이 장기요양 급여 제공 기록지 작성을 굉장히 신중하게 그리고 사실에 입각해서 작성할 필요가 있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즉 이제 용도가 서비스 내역에 대한 증빙과 보호자 정보 제공용이다 라고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고요. 저는 이제 이 장기요양 급여 제공 기록지를 굳이 이렇게 3일로 나눌 필요가 있었을까 하는 좀 아쉬운 감이 좀 들죠. 그냥 아예 하루로만 해가지고 보호자분들께 물론 이제 제공해 드릴 때 30장을 다 제공해 드리는 게 이제 무리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제공해 드리는 방법상에 좀 그 방법적인 면을 좀 찾는다 하더라도 그냥 시설에서 이 장기요양 급여 제공 기록지 한 장만으로 모든 서비스 내역을 다 여기다 담아서 각 종사자분들이 작성하고 있는 별개의 서식지들을 다 생략을 하고 이 장기요양 급여 제공 기록지 하나로만 갈 수 있는 방법을 좀 제시를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갖는데 법하고 또 저의 생각하고는 다르게 이루어져 가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이 좀 아쉽고 저는 오히려 이 내용을 그냥 하루 일자로 해서 다 모든 서비스 내역을 한눈에 볼 수 있게 구체적으로 볼 수 있게 담아내는 것도 필요하다라고 보여지는 부분입니다. 물론 이제 보호자분들께 제공하는 걸 30장을 제공하는 게 어떻게 보면 무리하다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은 방법상의 내용을 잘 찾으면 보호자분들께 하루 분으로 되어 있는 장기요양 급여 제공 기록지를 제공하는 게 어렵지도 않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나중에 좀 개선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지금 보호자분들께서는 한 달에 한 번씩 거의 한 10장에서 11장 정도 되는 장기요양 급여 제공 기록지를 받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아마 매번 받으실 때마다 확인하시면서 이게 도대체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뭐 문자적으로는 쉽게 이해가 되겠지만은 실질적으로 시설에서 어떻게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은 조금 감이 좀 떨어지실 수도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을 보호자분들도 함께 보시면서 시설에서 제공하는 장기요양 급여 제공 기록지의 내용이 이런 부분으로 되어 있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함께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부터 이제 작성을 해 보실 텐데요. 자, 펜으로 바꾸고. 자, 먼저는 수급자명부터 작성하게 되겠죠. 그래서 수급자명은 제 이름으로 가겠습니다. 네. 강성만 해서 작성이 되고 생년월일이 나오겠죠. 네, 19 땡땡에 10월 뭐 24일이다. 이렇게 나오겠죠. 장기요양 등급은 예를 들어서 4등급이 되겠다. 장기요양 인정번호는 L로 시작하죠. L에 뭐 248 뭐 이렇게 나올 겁니다. 침실에 대해서도 작성을 하겠죠. 예를 들어서 102호에 계실 수 있다. 아니면은 또 다른 데서 뭐 꽃 이름으로 하는 데도 있죠. 그래서 동백이 될 수도 있겠죠. 장기요양 기관명도 여기에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케어 스토리 요양원이라고 기재가 되겠죠. 그리고 시설에 장기요양 기호가 있는데 이 보호자분들께서는 이런 내용을 잘 모르실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은 뭐냐면 각 시설마다 번호를 부여해 놨어요. 장기요양 기관마다. 그래서 고유한 꼭 차에다가 차량 넘버를 해 놓은 것처럼 장기요양 기관에도 기호를 해 놨다는 거. 그래서 뭐 1에 417 뭐뭐뭐뭐에 뭐뭐뭐뭐뭐뭐뭐뭐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요게 이제 여기까지가
그 수급자 어르신과 장기요양 기관의 정보였다. 또 그다음에 이제 어르신의 이제 실제적인 그 상태가 나오죠. 그래서 와상이냐, 준와상이냐, 자립이냐에 대한 부분인데, 와상은 완전히 누워 계신 상태, 준와상은 밤 정도, 그리고 자립은 혼자 생활할 수 있는 내용이죠. 그 다음에 치매가 있으신지, 중풍이 있으신지, 고혈압이 있으신지, 당뇨가 있으신지, 관절염이 있으신지에 대한 부분을 체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체크가 들어가겠죠. 있으신 내용대로. 자, 그 다음에 기관지 절개가 있으신지, 틀니가 부분 틀니인지 전체인지, 또 비위관인지, 고정 소변 배출관이 있는지, 또 방광루인지, 요루인지, 또 장루가 있는지, 또 기저귀인지, 기저귀를 착용하시는지, 또 욕창이 있으신지, 그러면 욕창에 대한 부위도 여기 구체적으로 이제 적혀지게 되겠죠. 간단하게 뭐 어디 부위다 이렇게 딱 이렇게 어디 부위 이렇게 작성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그에 따라서 욕창 방지 보조 도구는 어떤 거를 제공하는지가 체킹이 되면은 그 체킹한 대로 여기에 이제 기재를 하시게끔 되겠죠. 그래서 욕창 방지 보조 도구로 뭐 에어매트를 제공하고 있다라는 부분이면 에어매트 제공이라고 아마 작성이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2019년이고 여기에 이제 월일이 작성되는데 11월 01일부터 작성이 되겠죠. 첫 번째로 나오는 내용이 세면 구강 청결, 머리 감기, 몸 단장, 옷 갈아입기 도움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시설에서는 여기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들이 여기 체킹이 되죠. 그 얘기는 어르신께 세면 서비스를 제공해드리고 구강 청결도 제공해드리고 머리 감기라든지 몸 단장이라든지 옷 갈아입기 도움을 제공했을 때 이제 체킹이 되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이 다 이제 이런 서비스는 제공을 하고 있죠. 근데 시설에서 요 서비스를 제공한 부분을 별도의 서식을 가지고 작성 관리는 하진 않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평가에서는 어르신들께서 청결을 잘 유지하고 계신지를 이제 시설에 직접 와서 방문해서 확인하게끔 됩니다. 자, 그러면 보호자분들께서도 여기에 체킹이 되어 있는 장기요양 급여 제공 기록지를 받는다라고 하시면 분명히 우리 부모님들께서는 그 시설에서 청결한 생활을 유지하고 계시고 있겠구나라는 부분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목욕에 대한 부분을 제공했으면 여기에 체킹이 들어가겠죠. 그런데 이 목욕 옆에 뜬금없이 괄호 표시가 있어요. 여기에다가는 무엇을 적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이제 작성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뒷페이지에 그런 내용이 나오죠. 여기 뭐 글자가 작아서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목욕 제공 전후 상태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기록하게끔 되어 있는 것이 바로 이 괄호 표시입니다. 그래서 이 괄호에다가는 목욕을 제공을 했는데 여기다가 이상무라는 식으로 작성을 하게끔 밑에 안내가 되어 있죠. 이상무 뭐 이상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하고, 또는 저는 여기다가 시간도 적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뭐 11시에 제공을 했다라는 것, 이런 시간도 넣을 수도 있고, 그리고 뭐 양호한 상태라고 적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목욕 서비스를 제공했고 그에 따라서 목욕 전후에 변화 상태를 작성하는 것이 이 괄호다라는 것들을 여러분들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식사를 제공한 부분에 대해서 종류는 어떤 것이냐, 어르신께 제공하는 것이 일반식이냐, 죽식이냐, 또는 유동식을 제공해 드리고 있냐라는 것이고, 자, 섭취량인데 2분의 1 이상 2분의 1 미만이 있어요. 그러면 섭취량은 1이라고 하면은 100% 다 드셨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리고 2분의 1 이상 섭취를 했다. 그 다음 2분의 1 미만으로 섭취를 하셨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체킹이 들어가겠죠. 여기도 일반식으로 드시면 일반식에 체킹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어르신께서 만약에 욕창 발생 위험이 있는 어르신이다 라고 판단이 됐을 때에는 시설에서 체위 변경을 해드리는데, 체위 변경은 2시간마다 제공을 해드리게끔 돼 있죠. 그래서 처음에 노인요양시설에 또 노인요양 공동생활 가정에 입소를 하시면 어르신께
욕구 사정과 함께 욕창 평가를 제공을 합니다. 욕창 평가를 하죠, 시설에서. 그래서 그 욕창 평가 점수에 따라서 어르신께서 욕창 위험이 있는 어르신인지에 대한 부분을 판단하게끔 되죠. 또는 욕창이 있는 어르신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욕창 발생 위험이 있는 수급자 같은 경우에는 18점 이하로 지금 제시가 되어 있는 거고, 그 평가 결과에 따라서. 그래서 18점 이하 어르신께는 욕창 방지 도구나 또는 체위 변경을 제공해 드리게끔 되어 있죠. 그래서 그 점수로 되어 있으신 분들은 이제 체위 변경을 제공해 드리는데, 체위 변경을 만약에 2시간마다 제공해 드렸다라고 하면 여기에 체킹이 들어가겠습니다. 자, 이 체위 변경 같은 경우에는 체위 변경 기록지를 별도로 두고 있죠. 그래서 이 체위 변경 기록지에서 어르신의 체위 변경을 2시간마다 한 번씩 하고 있는 그 체위 변경에 대한 것이 기록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화장실 이용하기인데 기저귀 교환까지도 포함을 하고 있는 내용이죠. 그래서 화장실 이용하기 도움을 몇 회 해드렸냐. 그래서 만약에 4번 해드렸다 하면 4회가 되겠죠. 그리고 기저귀를 교환을 몇 회 해드렸냐라는 부분도 만약에 기저귀 교환을 4회 해드렸다고 하면은 4회라고 적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화장실 이용하는 부분을 어르신께 도움 제공을 해드린 횟수라고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동 도움을 드렸다. 또 신체 기능 유지나 증진을 위한 프로그램이라든지 또는 어떤 그 기능을 유지 단련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를 제공해 드렸다고 하면 여기에 체크 표시가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또 산책이나 외출 동행을 해드렸다고 하면은 산책의 체크가 되겠고, 외출을 동행해 드렸다고 하면 외출의 체크가 되겠죠. 그리고 그에 따라서 특이한 사항이 있었으면 이 특이사항란에다가 어르신에 대한 그 상태의 특이한 내역들을 작성하게끔 되고, 여기에 이제 작성자 성명을 기록을 하게 되겠죠. 기록하고 여기에 서명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신체 활동 지원에 대한 내용들이죠. 이 내용들이. 자, 그 다음에 인지관리 및 의사소통에 대한 부분인데, 여기 의자가 잘 안 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엔터 치셔서 의사소통으로 만들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인지관리 지원을 해드렸다라고 하면 여기에 이제 체킹이 들어가는데, 이 인지관리에 대한 서비스 내역이 어떤 건지 우리가 이제 좀 궁금해지잖아요. 그래서 인지관리란 무엇인지 여기 밑에 보시면은 모든 내용의 서비스 내역별로 다 구체적인 그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런 내용들이 다 들어있죠. 그래서 인지관리 지원이란 것이 여기 있죠. 보시면 행동변화 감소 도움 및 대처. 행동변화 감소 도움. 굉장히 어려운 말인데, 어르신께서 어떤 그 과격한 행동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을 때 그런 행동을 좀 적절하게, 한마디로 calm down 할 수 있게끔 도움을 드리는 것이 행동변화 감소 도움 및 대처. 또 수급자와 수발자 안전관리 도움, 안전하게 이제 도움을 드리는 거고, 정서적으로 안정을 드린다든지 생활의욕 향상 도움을 드린다든지, 또 인지기능 향상을 위한 인지활동 지원 등 해당하는 부분들이 인지관리 지원이죠. 그렇기 때문에 뭐 대부분의 내용이 다 들어있다라고 보여지죠. 일상생활 안에서 어르신께 함께 같이 있으면서 어르신과 이제 대화를 나누는 그 안에서도 이런 인지관리 지원이 들어갈 수 있다라는 부분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인지관리 지원에도 대부분이 체킹이 돼야 되는 상황이 되겠죠. 그 다음 의사소통 도움 등 말벗 그리고 격려를 해드렸으면 체킹이 들어가는데, 어르신하고 대부분 의사소통하고 이야기도 나누고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의사소통 도움도 대부분 체킹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제 그에 따라서 어르신의 특이한 상황, 뭐 어르신께 말벗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는데 어떤 그 말씀하시는 그 억양이라든지
또 그런 반응 속도라든지 그런 거가 변화되었다라는 부분에 대한 특이사항도 작성할 수가 있겠죠. 그런 특이사항들을 이 칸 안에다가 작성을 하시고, 칸이 모자르다고 하면은 이제 뒤에 한 장을 더 넣어서 그 뒤에다가 날짜를 쓰고, 그리고 의사소통 도움 등 말법 격려 또는 인지관리 지원에 대한 특이사항이라고 해서 거기다가 몇 줄로 특이사항을 쭉 적어주시면 되겠죠. 그런데 이제 이런 특이사항까지 적기가 좀 많이 어려운 상황이죠. 왜냐면 이 장기요양 급여 제공 기록지 말고도 작성해야 되는 서류가 워낙 많기 때문에 특이사항을 구체적으로 작성하기가 매우 힘든 상황이다라는 부분이죠. 그래서 장기요양 급여 제공 기록지에다가 담을 수 있을 만한 내용들은 다 담아내고, 그리고 뒤에 서식들을 몇 개를 한 두세 장만 더 붙여서 그 서식으로만 시설에서 다 관리하는 쪽으로 만들 필요가 있겠다는 것을 여러분들께 안내를 드립니다. 이런 부분들 이제 보호자분들께서 이 영상을 같이 보실 텐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보호자분들도 좀 알아두셨으면 좋은 내용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작성자 성명을 여기에 작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양보호사 선생님 성명이 여기 들어갈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건강 및 간호관리에 대한 영역인데, 이 부분도 여러분 그 서식 원본에는 간 및 간호 관리 이렇게 돼 있으니까 요거를 여기를 엔터를 쳐서 여기가 간호 관리 이렇게 되도록 서식을 변경을 부탁을 드리겠고, 이제 서식 변경에 대한 부분을 잠깐 말씀을 드리면은, 이게 아무래도 이제 법적인 양식이다 보니까 이 서식에 대한 변경은 솔직히 안 하고 그냥 원본 그대로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이제 서식에 대한 그 무게라든지 이런 그 사이즈에 대한 부분도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요 서식 그대로를 유지하시는 것이 좋은데, 이제 서식의 형식과 사이즈 그런 것들은 유지를 하면서 한글 파일이냐 엑셀 파일이냐 그런 부분은 이제 동일하겠죠. 다만 이 사이즈와 이런 내용 구성들 이런 것들은 원본을 그대로 유지해서 사용하시는 것이 좋겠다라는 부분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어서 이 건강 및 간호관리인데, 이 부분은 우리 시설의 간호조무사 선생님들께서 작성하시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제 혈압과 체온에 대한 것을 여기에 이제 작성을 합니다. 그리고 건강관리를 한 거를 여기 시간을 작성하고 체킹을 하게 되는데, 건강관리가 어떤 내용이냐라는 것이 이제 밑에 보시면은 서비스 내용이 나와 있죠. 건강관리에서 일반적으로 관절 오그라듦을 예방하고 투약 관리해드리고, 그리고 기초 건강관리 같은 이런 내용들을 해드리죠. 그리고 인지훈련 같은 것도 해드리는 것이 건강관리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 보시기에 투약관리라는 것이 있어요. 여기 보면 먹는 약 투여 및 도움, 확인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꼭 서명을 해야 될 작성자 서명이 간호조무사 선생님은 아닐 수도 있는 겁니다. 꼭 간호조무사 선생님께서 여기에 작성하라는 내용은 아니에요. 요양보호사 선생님께서 만약에 투약 도움을 했다라든지 간호조무사 선생님이 안 계시는 날, 그럴 때에는 요양보호사 선생님도 여기에 서명이 가능하겠지만은, 대부분은 이제 투약 도움이나 이런 간호관리에 대한 부분은 시설에 계신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 선생님께서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간호사 선생님에 대한 서명과 서명이 여기 들어가겠죠. 그리고 간호관리에 대한 부분도 시간을 작성하게 되고 체킹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 이제 기타 응급 서비스가 있었다고 하면 여기서 체크가 되겠는데, 응급 서비스는 이제 여기 보시면 의식소실, 호흡곤란, 출혈, 외상, 화상 등 응급 상황에 대한 대처이기 때문에 여기에 만약에 체킹이 있다라고 하면은 문제 상황이 분명히 있었다라고 보여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는 체킹이 이제 꼭 그런 상황이 있었을 때에는 체킹이 된다라는 점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기능 회복 훈련에 대한 부분인데, 이 부분은 이제 굉장히 좀 많이들 어려워하시죠. 이 기능 회복 훈련은 보시는 대로 신체 인지 기능 향상 프로그램이 있고, 신체 기능 기본 동작 일상생활 동작 훈련,
그리고 인지 기능 향상 훈련, 또 물리 작업 치료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먼저는 신체 인지 기능 향상 프로그램은 무엇이냐면은 여기 보시면 맨손 체조, 타월 체조, 탄성 밴드 운동, 발 마사지, 회상 훈련, 음악 활동, 원예 활동, 종이 접기, 뭐 은행 관공서 등 방문, 이런 것들이 신체 인지 기능 향상 프로그램으로 되어 있죠. 영화 감상 또 등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프로그램이 여기에 다 속하겠죠. 신체 인지 기능 향상 프로그램으로. 그래서 여기다가 프로그램 이름을 쓰게끔 되어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런 프로그램이 들어가겠죠. 치매 예방 체조, 뭐 이런 것들이 들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신체 기능 기본 동작 일상생활 동작 훈련을 제공했으면 여기에 체킹이 되는데, 요 내용은 우리가 따로 관리를 하게끔 되죠. 따로 서식을 두고 있어서 신체 기능 기본 동작 일상생활 동작 훈련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들을 별도로 작성을 하는데, 이 신체 기능과 기본 동작 일상생활 동작 훈련도 우리가 내용을 좀 볼 필요가 있죠. 그래서 신체 기능의 훈련은 관절 운동 범위를 평가하고, 즉 관절 운동을 어디까지 해야 하는지 그런 내용에 대한 것들을 평가를 하고, 근력 증강을 할 수 있는 운동을 시켜드리고, 삼킴 운동을 시켜드리고, 팔 기능이나 손가락 정교성 운동을 시켜드리고, 조화 운동을 시켜드리고, 지구력 훈련을 시켜드리는 것이다. 그럼 조화 운동은 무엇이냐? 조화 운동이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이 신체를 사용을 할 때 조화를 이루어서 사용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겠죠. 동시에 같이 하는 그런 운동이 조화 운동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기본 동작 훈련도 들어있는데, 뒤집기, 일어나기, 앉아있기, 또 일어서기, 서있기, 이런 내용들이 기본 동작 훈련이고, 기본 동작을 얼만큼 하실 수 있는지 평가하는 것도 여기에 속해져 있다. 그리고 일상생활 동작 훈련은 식사 동작, 배설 동작, 옷 갈아입히기 동작, 이런 것들이 일상생활 동작 훈련에 포함되어져 있는 내용이 되겠죠. 그래서 그런 훈련을 시켜드렸으면 여기에 체킹이 된다라는 것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인지기능 향상 훈련을 했으면 또 마찬가지로 여기 체킹이 되는데, 인지기능 향상 훈련은 여기 보시면 기억 전략 훈련, 또 시간차 회상 훈련, 또 실생활에서의 지각 기능 훈련, 판단 및 집행 기능 훈련, 이런 것들이 인지 및 정신 기능 향상 훈련인데, 보시면 이제 기억 전략 훈련이라고 되어 있어서 말이 되게 어려운데요. 우리가 이제 기억 전략 훈련 같은 경우에는 어르신들께 기억 앨범, 추억 앨범 같은 것들을 만들어서 어르신들이 예전의 추억을 계속 기억하실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 같은 것들, 또는 만약에 프로그램마다 어르신들 사진을 찍어서 그런 사진을 추억 앨범에 담아 가지고 어르신들이 어제는 어떤 프로그램을 하셨는지, 어떤 행사를 또 하셨었는지, 그런 것들을 앨범화 시켜 가지고 그런 앨범들을 보시면서 기억을 유지해 가실 수 있는 프로그램들, 또는 이제 로또 복권 같은 것도 이런 인지 및 정신기능 향상 훈련으로 들어갈 수 있겠죠. 이런 기억 전략 훈련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이제 판단도 들어갈 수 있는데, 우리가 그 어르신들께 번호표를 나눠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번호표에 몇 번이라고 적혀져 있는데, 앞에서 추첨을 해서 16번 하면은 16번을 들고 계신 어르신께서 손을 들어서 뭐 선물을 받는다든지, 이런 것들이 인지 및 정신기능 향상 훈련에 속해진다 라는 것으로 여러분들 알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물리 작업 치료야 이제 그 물리 치료에 해당하는 부분이니까 그런 내용들이 제공이 되면 여기 체킹이 되겠죠. 자, 그래서 이런 그 신체 인지 기능 향상 프로그램이나 신체 기능 기본 동작, 이런 내용들을 뭐 물리치료사 선생님만 제공하라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작성자 성명에 요양보호사 선생님의 서명도 들어갈 수 있는 것이다. 또 물리치료를 제공하는 부분이 또 담당하고 이런 내용들을 또 대부분이 가이드 해주시는 분이 물리치료사 선생님이기 때문에
물리치료사 선생님의 서명도 들어갈 수 있겠지만 요양보호사 선생님의 서명도 동시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수급자의 입퇴소 시간, 또 외박 및 복귀 시간, 또 외출 시간에 대해서 여기에다가 기재를 해주시면 되겠죠. 자, 여기까지가 우리 그 장기요양급여 제공 기록지 작성법 및 이제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셨고요. 이 장기요양급여 제공 기록지는 너무나도 중요한 서식이기 때문에 시설에서 이 장기요양급여 제공 기록지 작성법이나 내용에 대한 부분을 정기적으로 교육을 할 필요가 있고요. 물론 이제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을 하실 때에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이제 배우시겠지만은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내용을 실제 이제 여기에 담는 부분은 만약에 시설에서의 그 경험이 없으시다라고 하면은 이제 처음 경험해 보시는 거기 때문에 이런 교육 영상을 통해서 신규 종사자에 대한 그 교육도 함께 제공해 드리시면 좋을 것 같고, 더불어서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보호자분들께 장기요양급여 제공 기록지만 그냥 보내드리는 것이 아니라 저희 지금 이 교육 영상을 함께 제공을 해드려서 카톡으로 이 유튜브 영상을 제공해 드려서 보호자 여러분들께서도 지금 이제 설명해 드린 내용을 같이 함께 숙지를 해주시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장기요양급여 제공 기록지 교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